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 그 차세대 렌더링의 시작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발표할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신광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하기 전에 한 가지 외람되지만 혹시 학생이신 분들은 손을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학생이 많으시네요. 네, 뭐 제 세션은 뭐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 좀 뭐 기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기본부터 그냥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좀 다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했어요. 뭐 디테일은 사실은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차곡히 쌓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예, 학생분들이 많이 와주시길 바랬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얼타임이 붙었다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럼 레이트레이싱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간단하게는 뭐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죠. 주변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반사돼서 어떻게 내 눈까지 들어오는지가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건데, 그거를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레이트레이싱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많은 레이를 쏴서 그 반사돼서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뭐 너무나도 오래된 방식으로 뭐 영화나 뭐 CG, 영화나 CG VFX 등에서는 이미 뭐 전통적으로 계속 쓰여 왔던 거고, 오늘 뭐 난리가 났죠. 뭐 어벤져스 뭐 이런 데도 당연히 기본으로 다 요걸 쓰셔가지고 쓰셔가지고 영화 CG를 다 제작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영화나 CG, 뭐 VFX 등에서 썼던 방식은 이제 리얼타임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뭐 한 프레임을 뭐 1시간을 그리든 2시간을 그리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복잡한 계산이니까요.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선 그렇게 계산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써서 왔는데, 이제 게임처럼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데서 레이트레이싱은 사실 쓰면 좋겠지만 사용할 수는 없었죠. 왜냐면 당연히 이제 그 복잡한 계산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차곡히 쌓아나가는, 이제 개념을 차곡히 쌓아나가는 관점에서, 그러면 게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렌더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까지의 게임은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을 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D 공간을 이제 2D로 투영을 해서, 이제 사실 속임수죠. 잘 아시겠지만 뭐 컴퓨터 그래픽은 속임수 사기라고 하는 것처럼 옵티마이제이션은 사기. 그래서 어떻게 유저의 눈을 속이고 사람의 눈을 속이느냐가 사실 최적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을 썼는데요. 그래서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은 뭐냐면 3D 공간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2D 스크린 안에다가 다 투영을 시키고, 그 중에 실제적으로 내 2D 화면에 보여질 그 픽셀들에 대한 계산만 해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월드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뷰 프로스텀으로 이제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실제적으로 그려지는 폴리곤이나 오브젝트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백페이스 컬링을 통해서 실제 계산해야 되는 폴리곤들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 값을 계산해서 실제적으로 계산이 안 돼도 되는, 실제 화면에 다른 거에 가려져서 계산이 안 되는 거는 실제 계산이 안 되도록 해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통해서 사실 게임에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게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는 방식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화면 안에 들어오는 것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을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데 얘가 그림자를 화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섀도우 프로스턴 같은 걸 계산해서 실제적으로 화면 안에 들어오면 얘는 실제 그려야 되고 섀도우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 가지 트릭을 통해서 우리가 이 3D 공간을 이제 2D에 표현할 때 최대한 사실적으로 보이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나쁘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3월에 했던 GDC에서 이제 퀵셀이 저희 언리얼 엔진 4.21 버전을 쓰셔서 만든 리버스라는 리얼타임 렌더링을 한 뭐 영상이라 하긴 그렇고 그냥 리얼타임 렌더링 되는 건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을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한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인 것도 사실 렌더링에서 해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정된 것들만 사용해야 되고 제약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저런 것도 가능은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볼 거는 바로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시대의 개막인데요. 그래서 2018년이 실제로 이제 실시간 렌더링의 역사적인 해죠. 이거는 뭐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 이렇게 빨리 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사적인 해가 된 게 작년 3월 GDC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X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딱 했고 그거와 동시에 이제 엔비디아가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공개를 하고 근데 뭐 여기 있는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해서 렌더링되는 뭐 작품들을 몇 가지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뭐 작년에 공개했던 게 이제 GDC에 공개했던 게 리플렉션스라고 스타워즈에 있는 IP를 써서 실시간으로 24프레임으로 렌더링되는 영화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준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가 이제 더 발전돼서 저 때는 왼쪽 걸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 3개가 필요했는데 오른쪽에 이제 시그라프 때 저희가 더 스피드 오브 라이트라고 포르쉐랑 같이 발표했던 저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서 이제 하나로 한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점점 더 빠르게 이런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은 굉장히 이런 그래픽스에서는 굉장히 큰 뭐랄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사건에 있는 거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오프라인 렌더러에서밖에 못했다고 생각했던 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게임도 그렇지만 사실 영화나 CG나 VFX를 만드시는 많은 곳들이 지금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한 게임 엔진을 도입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래서 뭐 학생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 현재 저희처럼 리얼타임 렌더링을 이용한 게임 엔진을 이용한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곳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몸값은 높아지고 찾는 곳은 많아진 이제 미래가 좀 밝아요.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개막을 했고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공개했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실제적으로 그 윈도우즈 10에서 DXR이 되는 것들이 11월인가에 드라이버 버전부터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 정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년 한 해는 약간 실험적인 한 해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발표했던 리플렉션스나 더 스피드 오브 라이트를 내부적으로 엔비디아나 이제 다른 곳이랑 작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쓰실 수는 없었는데 물론 이제 넥슨의 드래곤 하운드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만들어서 요 세션도 NDC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많이들 다 해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시작해서 정식으로 쓸 수 있도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4.2 버전의 그 3월에 있었던 GDC 다다음 주에 발표된 저희 4.2 버전에서는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GDC 때 발표한 게 바로 이 트롤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트롤에서 사용된 기능들,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한 렌더링 기능들, 뭐 렌더링뿐만 아니라 여기서 표현되는 콘텐츠를 뺀 모든 뭐 기술들은 다 언리얼 엔진 4.2에 있는 그걸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리플렉셔스나 뭐 더 스피드 오브 라이트처럼 내부적으로 개발해서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언리얼 엔진 4.2에서 만드실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 찾아보면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언제 나왔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얘기했는데, 그럼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럼 이제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은 이제 무엇이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일단 다이렉트X 12에 추가된 기능이에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나오면서 새로 뭐 다이렉트X 13, 13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12에 추가되는 기능으로 그 기존에 쓰던 방식에서 좀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좀 더 접근성이 좋도록. 근데 여기서 추가된 큰 네 가지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요. 액셀러레이션 스트럭처, 뭐 디스패치 레이스, 뭐 새로운 HSL 쉐이더 타입이랑 레이트레이싱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요것들이 사실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핵심적인 레이트레이싱,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액셀러레이션 스트럭처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레이트레이싱의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의 방식은 뭐냐면, 전에는 그냥 3D 오브젝트를 2D 화면으로 투영해서 거기서 픽셀을 계산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픽셀에서 레이를 쏴서 실제 그게 어디 부딪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에서 레이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3D 오브젝트를 2D 화면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2D 화면에 있는 각 픽셀에서 3D 월드로 레이를 쏴서 실제 부딪히는 걸 찾아서 거기서 무슨 빛인지, 무슨 색깔 값을 계산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기서 제 눈에서 레이를 쏴가지고 어디 부딪히는지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만 해도 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먼저 부딪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나온 구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모든 공간을 이제 계속 쪼개요. 화면을 반으로 쪼개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또 반으로 쪼개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또 반으로 쪼개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래서 계속 쪼개 나가서 실제 작은 트라이앵글 몇 개만 있는 그런 것들로 쪼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 제가 레이를 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안으로 다 쪼개는 거죠. 그럼 바운딩 박스 안에 여기에 부딪혀요. 그 다음에 내가 왼쪽에 부딪히냐 오른쪽에 부딪히냐를 찾아 나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내가 가는 방향에서 어느 트리를 타서 계산해야 되는지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 눈을 쏘는 방식에 따라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 갔다 여기로 가서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계산 방식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긴 개념이 뭐냐면, 이제 탑 레벨이랑 바텀 레벨이라고 나눠져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게임에서는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 내에서는 오브젝트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인스턴싱을 한다던가 이런 개념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런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캐싱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그 드라이버 단, 그러니까 API 단에서 또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지원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밑에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자동차 1, 2,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하나면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가치 있는 그래서 트레이스 될 때 가치가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뭐 버텍스나 지오메트리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묶을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이나믹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묶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구분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두 군데 인스턴스에서 쓰고 있잖아요. 뭐냐면 색깔이 다른 자동차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다른 식의 모양은 아니고 어쨌든 다른 식의 그런 특징을 가진 모양은 똑같지만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스턴스 개념 이거는 뭐 게임 엔진에서 인스턴스 개념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만듦으로써 뭘 했냐면 서로 사실 연관 관계를 최소화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 변경해야 되는 걸 최소화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구조들을 최대한 지키고 그래서 좀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제 디스패치 레이스랑 뭐 새로운 HLSL 쉐이더 타입들이 있는데요. 디스패치 레이스는 뭐냐면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해서 렌더링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뭐 쉐이더 설정 다 하고 뭐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 다 한 다음에 드로우를 불러서 렌더링을 해서 드로우를 불러서 콜을 해줘야 이제 매번 그릴 때마다 드로우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서는 디스패치 레이스를 하면 끝이에요. 한 번 콜하면 렌더링이 그냥 다 돼요. 그럼 그 밑단에서 아까 했던 그 스트럭처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각각의 그런 지오메트리들과 관계된 이런 쉐이더 코드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쉐이더에서 다 그 계산을 해내요. 그래서 그걸로 최종적으로 렌더링 돼야 되는 픽셀들을 해서 렌더 타겟에서 그리게 되고요. 그럼 거기서 생긴 쉐이더 타입들이 뭐 있는지 보면 일단은 레이를 만들어야죠. 어떤 레이를 쏠지 어떻게 쏠지를 하는 레이를 만드는 쉐이더가 생겼고요. 레이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레이를 쐈어요. 그래서 트레이스 레이를 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부딪혔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 부딪혔는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 뭐 화면 안에서 픽셀에서 여기서 무슨 색깔인지 알려면 얘가 쭉 나가서 부딪혀서 거기 있는 색깔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기 보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히트를 찾기 위해서 여기 애니히트, 뭐 인터섹션, 미스, 클로시스트 히트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인터섹션을 찾는 거죠. 뭐냐면 이제 부딪힌 거를 찾아요. 부딪힌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애니히트로 가는 거예요. 애니히트 쉐이더로. 그럼 애니히트에서는 뭐 하냐? 이걸 왜 하냐면 히트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히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반투명이나 알파. 그래서 뭐 나뭇잎을 만들거나 아니면 옷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곡선을 따기 위해서 알파를 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알파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폴리곤이나 트라이앵글이 있기 때문에 실제 트라이앵글은 부딪혔어요. 그럼 히트지만 실제적으로 알파 값이 빠져 있어서 부딪힌 게 아니고 계산 안 해야 되면 통과해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애니히트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실제 부딪힌 게 아니고 또 통과. 이렇게 해서 실제 부딪히면 히트가 되면 클로시스트 히트로 와서 여기서 실제 이제 그 쉐이더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 부딪힌 애의 재질이나 이런 걸 보고 어떤 색깔이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실제 부딪힌 단면이 반투명이거나 반사를 일으키면 또 레이를 쏘거나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해서 반복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는 뭐냐면 실제 쐈는데 아무것도 안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사실 하늘도 뭐 부딪히는 걸 수도 있지만 하늘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이제 환경 우리가 그냥 환경에서 쓰는 어떤 그런 데서 정보를 가져와서 그대로 입히게 하는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생긴 거고, 기본적으로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애니히트나 이런 데서 지원해서 그 아까 넘긴 정보로 히트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저걸 오버라이드해서 바꾸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레이트레이싱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는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아까 뭐 엑셀레이션 스트럭처 있고 그 다음에 쉐이더들 얘기했는데, 그게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버텍스와 어떤 지오메트리가 어떤 쉐이더와 같이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 주는 게 바로 이제 파이프라인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레이 제너레이션 뭐 쉐이더를 쓰는지, 그 다음에 미스를 할 땐 어떤 쉐이더를 쓸 건지, 그 다음에 뭐 히트를 할 땐 어떤 걸 쓸 거고, 실제 사용하는 요 그 엑셀레이션 스트럭처는 어떤 걸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언리얼 엔진 4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언리얼 엔진 4에서 저것들이 어떻게 구조가 녹아져 있는지. 그래서 언리얼 엔진 4가 아까 뭐 의미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뭐 관심 있으시면은 저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 저거 API를 보시고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거를 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컨텐츠를 어떻게 갖고 올 거고 등등등. 근데 그런 작업들을 다 하시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 4에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구현이 돼 있어서 그걸 쓰는 게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에디터만 지원되고 바이너리 에디터가 있으니까 그거 쓰셔가지고 뭐 어떤 작품만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구조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언리얼 엔진 4는 잘 아시지만 풀소스 코드가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실제적으로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을 써가지고 언리얼 엔진에서 그거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공부하신다고 했을 때 그 코드를 다 까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막 바꿔보고, 내가 아까 만들었던 쉐이더 타입들도 바꿔가지고 실제 막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의미를 막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RHI 레이어 단을 구현을 했고요. RHI는 언리얼 엔진을 모르시면 모르실 수도 있어 말씀드리면, 렌더링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라고, 언리얼 엔진이 잘 아시지만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 플랫폼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래픽 API가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iOS는 메타를 쓰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모바일 안드로이드는 뭐 오픈GL을 썼지만 이제는 불칸을 쓰고, 그 다음에 윈도우는 다이렉트X를 쓰고, 뭐 등등등 할 때 실제적으로 언리얼 엔진 내부에서 어떤 지오메트리나 이런 걸 하는 건 똑같지만, 실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드웨어에 넘길 때 그 방식만 이제 똑같은 그 인터페이스나 레이어를 둬서 유지시켜줘서 그 밑에 단에서만 다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실 새로운 하드웨어나 아니면 API가 들어와도 그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불칸, 뭐 다이렉트X 많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리얼타임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기 위해서 RHI 레이어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메시 파이프라인 추가됐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기존의 방식에서 그런 지오메트리를 처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이제 기존에는 그냥 묶을 필요 없고 인스턴싱 돼서 자기가 그냥 뭐 머티리얼만 묶은다든지 쉐이더 종류대로 했지만 쉐이더 종류별로 묶어서 렌더링 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인터섹션이 있고 서로 부딪히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지오메트리를 묶거나 렌더링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쉐이더에 또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 패스도 당연히 이제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렌더링 되는 방식이 아까 뭐 디스패치 레이를 통해서 되는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리플렉션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의 방식처럼 뭐 그냥 집어펄 써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쉐이더 단에서 또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RHI 레이어로 가면 뭐 일단은 지오메트리, 씬, 쉐이더, 파이프라인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딱 느끼시겠지만 씬만 빼고는 아까 봤던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가 아까 엑셀레이션 스트럭처고 쉐이더는 아까 새로 들어간 쉐이더들이고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그래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프로그래밍 뭐 잘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어디가 시작 지점이냐, 메인이냐, 그냥 거기서부터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메인이 되는 함수들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보시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만드는 레이트레이싱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아까 씬, 그다음에 쉐이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C는 뭐냐면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오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인스턴스들의 묶음. 그래서 이 씬에서 어떤 인스턴스들 실제 지오메트들이 그려져야 되는지를 묶음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쉐이더는 쉐이더고, 파이프라인 스테이터스도 파이프라인 스테이트고.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크리에이트 레이트레이싱 지오메트리 하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구조는 뭐 지오메트리는 뻔해요. 이건 뭐 다를 게 없는 게 버텍스 있고, 그 다음에 버텍스에 대한 인덱스 버퍼 있고, 그런 개념이 똑같은데 하나 더 여기서 레이트레이싱 때문에 추가된 게 뭐냐면 이제 세그먼트라는 게 지오메트리 세그먼트라는 게 추가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지오메트리가 여러 가지 다른 머티리얼이나 쉐이더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에 또 추가된 거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지오메트리 인스턴스.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레이션 스트럭처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아까 바텀에 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지오메트리 버텍스 정보라면 그거를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참조를 하잖아요. 인스턴스들이. 그래서 그 인스턴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인스턴스에서 중요한 거는 뭐 유저 데이터나 마스크 같은 값들이 있어요. 근데 뭐 유저 데이터는 실제 뭐 인터섹션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그 픽셀 값을 계산하거나 어떤 걸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마스크는 뭐냐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실제 얘가 이 지오메트리 인스턴스가 요번에 레이를 쌌을 때 거기에 히트가 돼야 되는 애냐 안 돼야 되는 애냐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그 트롤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나이아가라라고 막 파티클을 만드는 또 기능, 또 툴을 또 새로 만들어서 넣고 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할 때 얘는 이 특정 라이팅이나 뭐 어쨌든 요번 씬에서는 나이아가라만 계산했으면 좋겠을 때 이 마스크를 이용하시면 이런 레이트레이싱을 할 때 특정 오브젝트들만 이제 걸리게 할 수 있는 것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최적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씬으로 넘어가면 아까 씬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스턴스, 지오메트리 인스턴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쉐이더는 뭐 아까 설명드린 딱 그거예요. 딱 그 쉐이더들을 저희도 그거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개념처럼 실제 레이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레이를 쐈고, 그 다음에 인터섹션이 발생하면 애니 히트가 불릴 거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히트냐 아닌자를 처리해주고, 히트면은 여기로 가서 그럼 여기서 실제적으로 픽셀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 컬러 값을 계산해서 라이팅 계산을 해서 주는 거고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부딪히면 레이가 미스가 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여기서 그런 어쨌든 보여질 그 결과를 계산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은 뭐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그래픽이나 컴퓨터에서 생각하시는 파이프라인 쉐이더 오브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하나의 PSO만 갖져요. 그래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PSO를 가져가지고 스위칭이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하나의 PSO 캐시 안에다가 오브젝트 안에다가 모든 쉐이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해서 그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파이프라인 쉐이더 오브젝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만한 게 이제 쉐이더 바인딩 테이블인데요. 이제 쉐이더 바인딩 테이블은 뭐냐면 좀 뒤로 돌아가 보면 요 밑에 있는 요거가 쉐이딩 바인딩 테이블이에요. 실제 그래서 어떤 특정한 쉐이더들이 어떤 세트를 가지고 있는지 요거가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데 저희는 어떤 개념을 했냐면 그냥 쉐이더를 따로 만들고 저거는 따로 그냥 사용자분들이 안 만들고 그냥 그 중에서 중요한 뭐 아까 했던 애니히트라던가 뭐 이런 미스라던가 이런 쉐이더들만 히트 그룹에 해당되는 것만 세팅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즉 실제적으로 저 그 쉐이더 바인딩 테이블을 실제 수정을 안 하거나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는 안 만들어놨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만지지 않아도 거기다가 필요한 쉐이더만 세팅해 가지고 사용해도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데, 근데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희 언리얼 엔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도 아직 실험 기능이고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진행함에 따라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셔야 될 것들이 이제 메시 파이프라인을해서 실제 그러면 이제 언리얼 엔진이 지원되는 지오메트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 엑셀레이션 스트럭처를 통해서 던지고 그게 실제 레이 트레이싱에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모든 지오메트리를 다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이런 지오메트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스태틱 메시, 스켈레톤 메시, 지오메트릭 캐시, 나이아가라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거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당연히 다른 부분들도 추가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어떤 지오메트리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지오메트리를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추가하실 때는 요 get 다이나믹 레이 트레이싱 인스턴스를 보시면 이제 내부적으로 게임에서 만든 어떤 자신만의 게임만의 지오메트리들을 이제 포함돼서 하시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이아가라에 있는 샘플을 보시면 아마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 패스로 넘어가면 렌더 패스에서 말씀드릴 거는 섀도우랑 앰비언트 오클루전, 리플렉션이랑 트랜스페어런시인데요. 뭐 섀도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사실은 언리얼 엔진 4에서 그러면 언리얼 엔진 4에서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써서 그럼 도대체 뭐가 되냐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알겠다고 레이 트레이싱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제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단 섀도우가 이뻐지죠. 그림자가 이뻐져요. 그림자가 이쁘고 사실적으로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처리들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레이 트레이싱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어떤 라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 맺히는 그림자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소프트하게 진짜 태양이 비쳐서 된 것처럼, 보통 우리가 그림자를 할 때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하드 엣지에 막,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림자가 비춰질 때는 사실 부드러운 그림자가 생기지 딱 어떤 특정 뭐 빛이 안 들어온다고 완전히 검은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사실 계산해서 그거를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어려운데 이 레이 트레이싱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방식을 쓰면 이렇게 부드러운 섀도우를 사실은 그냥 하실 수가 있고, 뒤에 뭐 간략하게나마 언리얼 엔진에서 어떻게 저걸 하실 수 있냐 설명드리지만 뭐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 렌더패스가 되어 있고요. 뭐 계산하는 방식은 그냥 그림자의 그러니까 비지빌리티를 계산해서 그 픽셀당 하나의 샘플만 하고요.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리얼타임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의 이제 단점인 요 노이즈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샘플은 하나만 하고 디노이즈해서 쓰는데 디노이즈 했을 때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그 픽셀 하나당 샘플 하나만 해도 그 다음에 디노이즈 해도 괜찮은 결과적으로 섀도우는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코사인 웨이티드 레이트 디스트리뷰션 방식을 사용해서 레이를 만들어서 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쓰면은 이제 좋은 점은 이게 이제 SSAO를 쓸 때 단점이 이제 G버퍼에 히트되는 것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요 밑에 생기는 요런 생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앰비언트 오클루전들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을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디노이즈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디노이즈 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제가 파이널 이미지를 안 넣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디노이즈 해가지고 이런 노이즈는 안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써가지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플렉션이죠. 리플렉션. 사실 리플렉션이 잘 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비슷하지만 그냥 방식을 GGX 레이 디스트리뷰션을 쓴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리플렉션은 반사잖아요. 반사니까 뭐냐면 실제적으로 뭐 거울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죠. 물도 될 수 있는데 물은 이제 반투명이니까 다음이고, 그러니까 거울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부딪혔을 때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반사돼서 나와서 다음 거 부딪히는 걸 계산해야 되죠. 그래야지 화면에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는 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서페이스에 대한 이제 라이팅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울에 비친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아까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랑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에서 쓰는 거는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같은 거를 써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생기는 게 사실 G버퍼에 그냥 의존하기 때문에 오클루전도 잘 안 되고 해서 사실 실제 얘가 반사되는 요 밑에 있는 요 오브젝트의 모양이 반사가 제대로 안 맺히는데, 이제 저희 트롤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쓰면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도 뒤에 이제 말씀드리긴 하는데 리플렉션이 몇 번 되는지를 컨트롤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여기 거울 있고 저 바깥에 뭐 유리 있고 막 여러 개의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의 반사만 하면은 실제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하나의 반사만 하면 부딪혀서 반사된 것들과 실제 자기도 반사돼야 되는 거면 그냥 검은색으로 나와요. 그걸 걔가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자연스러운 걸 하려면 요거는 이제 5번의 리플렉션을 계산하도록 한 건데, 근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퍼포먼스적인 한계가 있고요. 근데 대신에 어쨌든 영상이나 CG나 이런 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리얼타임 렌더링을 쓰는 게 오프라인 렌더링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가 있고, 지금도 사실 이용해서 하시는 곳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트랜스루센시, 이제 반투명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로부터 트레이스 하는 거죠. 카메라로부터 트레이스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반투명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반투명 오브젝트를 찾으면 이것도 똑같아죠. 반투명 오브젝트를 찾으면, 그러니까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 반투명 오브젝트를 찾으면 거기서 이제 반투명 다음으로
그래서 반투명 오브젝트를 찾으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반사를 해야 되는지 유리가, 그러니까 반투명 오브젝트 아니면 굴절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이제 하는 거죠. 뭐 물이면은 굴절을 할 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반사도 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도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대표적으로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써서 하고 있는 렌더 패스들이고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언리얼 엔진 4에서 그럼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림자가 중요해요. 섀도우가. 그래서 모든 라이트 타입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섀도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반사,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 다음에 아직은 너무 실험 기능이라 사실 그렇지만 뭐 퍼포먼스도 있지만 원 패스로는 GI도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반투명도 되고 뭐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 뭐 클리어 코트 머티리얼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뭐 실제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요번에 제대로 한번 다이렉트X 레이 트레이싱,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파보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 코드랑 그걸 보시고 저희 소스 코드를 이제 뒤져가면서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MS도 그렇고 그런 디버깅 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GPU에서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막 파보시면 미래가 밝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이걸 해보고 싶고 도대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게임 내에서 그런 걸 보고 싶으실 때니까 보게 되면 일단은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뭐 다이렉트X 레이 트레이싱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랑 윈도우즈 1809 이상, 윈도우 10 1809 이상이 있으셔야 되고요. 버전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안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으로 엔진에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디폴트 RHI를 다이렉트X 12로 하시고 레이 트레이싱 옵션을 켜시면 이제 준비는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 또 좋은 게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섞어 쓰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씬은 그대로 예전 방식으로 베이크된 거, 그 다음에 뭐 레스토라이제이션을 되는데 특정한 부분들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리플렉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라이팅만 레이 트레이싱 방식을 쓰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이게 기존에 이제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안 쓰는 방식의 섀도우죠. 뭔가 그림자가 안 이쁜데 여기 보시면 레이 트레이싱 섀도우를 켜는 옵션이 있어요. 라이트에 그거를 그냥 켜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섀도우가 그냥 돼요. 뭐 그냥 된다고 하기엔 사실 그래픽 카드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사용은 어렵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걸 물론 사실 실제 이런 그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이 되는 하드웨어를 다 이제 어느 정도 가지려면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서 섀도우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케이스긴 한데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보다 레이 트레이스 방식이 더 빠른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어요. 뭐 프레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훨씬 더 빠르게 여기 50 프레임 나온다면 여기 70 프레임 나오거든요. 훨씬 빠르게 처리된 씬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뭐 실제 아시겠지만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은 이제 시작돼서 기본적인 API가 제공하는 방식이 있지만 실제 그 안에서 뭐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 똑같았잖아요.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가 사실 이제 앞으로 갈림길을 다 만들 거라 이제 시작된 거라 그런 연구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섞어 쓰는 방식으로 섞어 쓰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쓰는 게 더 빠르구나. 그래서 이런 방식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플렉션 하는 방식도 그냥
그 파라미터에서 리플렉션을 켜면 되고요. 지금 이건 리플렉션이 안 켜져 있어서 그냥 그러니까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쓴 게 안 켜져 있어서 그러니까 SSAO 방식을 썼을 때 이런데 스크린 스페이스 방식을 써서 리플렉션을 했을 때 그런데 SSR을 했을 때 근데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를 쏴서 부딪혔을 때 그 반사되는 레이를 쫓아가서 그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인 반사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투명 같은 경우는 반투명도 똑같아요. 반투명되는 방식이 여기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그래서 지금 여기 유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꺼져 있는 방식이고 키면 이렇게 지금 이제 그냥 그 리플렉션이 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투명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뭐 아직 또 반투명은 아직 좀 무겁기도 하고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좀 많이 있는 분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리얼 엔진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그림자라든가 아니면 리플렉션이나 이런 반투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사실적인 걸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의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과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섞어서 쓰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게임 쪽의 얘기고요. 이제 게임이 아닌 이제 영상을 만든다던가 CG 하는 곳에서는 사실 리얼타임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라이트를 다 레이트레이싱을 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계신 결과물들이 좀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사실적인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씀으로써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에서 그냥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으로 바꾸면 기본적인 퀄리티가 사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게임이라기보다는 이런 뭐랄까 건축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조 분야 이런 데서 기존의 오프라인 렌더러를 쓰셔서 하셨던 것들은 점점 더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한 것들을 써서 하고 계시는 추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계획들 앞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2에 들어가 있는 건 아직 실험 기능이에요. 저희도 사실 이제 그래서 그 돌이켜봐서 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엔비디아랑 같이 해가지고 그때 처음 공개됐을 때 했던 방식은 사실상 저희는 전혀 쓰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접근했던 방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던 방식이 효율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더 스피드 오브 라이트를 만들어서 했던 방식이 기본으로 해서 사실 만들었고요. 근데 그 방식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쉐이더 바인딩 테이블은 노출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뭐 등등,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오브젝트들을 지오메트들을 이렇게 묶는 게 맞는 건지 등등 아직 사실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드래곤 하운드 팀도 계시지만 언리얼 엔진에 있는 그 풀소스 코드를 받아서 많은 실험과 연구로 사실 같이 좀 개선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언리얼 엔진에서는 지오메트리를 갖고 와서 렌더링 할 수 있는 기본 패스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안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실험하시긴 편하니까 많이 해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뭐 당연히 이제 돌아가지만 성능이나 안정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랜드스케이프 같은 것들도 하게 되게 이제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할 거고, 뭐 디노이저도 지금 저희 자체 거나 그 다음에 엔비디아 것도 들어가서 플러그인을 쓰실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더 개선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패스 트레이싱도 더 개선해 가지고 더 완전 사실적인 그런 것들도 계속 연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GPU를 통해서 저희 이제 라이트메스라고 아실 거예요. CPU 기반으로 그 베이킹하는 거, 라이트나 라이트맵, 섀도우맵 베이킹하는 거를 이제 GPU 기반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라이트메스 2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개선을 할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멀티 GPU 지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